기장중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업 내용은 3단원 생물의 다양성의 중단원 1 생물 다양성과 분류의 세 번째 내용인 생물을 분류하는 체계입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종의 개념을 이해하고 생물의 분류 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우리 지구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 세 마리의 동물이 있는데 이 세 동물은 같은 동물일까요? 다른 동물일까요? 먼저 가운데 동물은 무엇이죠? 그렇죠.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고양이입니다. 이 고양이 오른쪽의 동물은요. 고양이와 비슷하게 생겼죠. 하지만 이 생물은 고양이가 아닌 삭이라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맨 왼쪽 이 동물 있죠. 고양이랑 비슷하지만 여기 귀 부분 같은 것들이 조금 다르게 생겼죠. 이 동물의 이름은 카라칼이라고 합니다. 이 세 마리는 사실 거의 똑같이 생겼고 많은 특징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분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의 동물은 아주 다양하기에 두세 가지의 분류 종류로는 체계를 잡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현재 학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분류인 종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거대한 분류 기준인 개까지 종, 속, 과, 목, 강, 문, 개 총 7가지 분류 체계로 생물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중 분류의 기본 단위인 종을 분류하는 기준은요. 이제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하여 번식이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 무리를 뜻합니다. 이러한 종 중 비슷한 성질을 가진 종들을 묶어 속으로 분류하고 속 중에 또 비슷한 성질을 가진 속들을 묶어 과로 분류하는 방법 등이 현재의 생물 분류 방법인 것이죠. 생물 분류의 가장 기본 단위인 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배워보았으니 가장 최고 단위인 개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면서 지구의 생물들을 크게 몇 가지로 분류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물속에 사는 상어나 나비같이 움직이면서 외부에서 물질을 섭취하는 동물계, 그리고 소나무같이 광합성을 하는 식물계, 버섯과 곰팡이로 대표되는 균계, 그리고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가진 원생생물계와 원핵생물계 총 5가지로 생물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각 개들의 특징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동물계의 특징입니다. 핵이 있는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 중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입니다. 자, 이러한 생물을 다세포 생물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움직일 수 있는 운동성이 있으며 다른 생물을 먹이로 삼아 양분을 얻습니다. 그리고 동물계 생물들은 기관이란 구조가 발달되어 있는데 후에 자세히 보이겠지만 일정한 모양과 기능을 나타내는 생물체의 부분을 기관이라 부릅니다. 주로 우리의 눈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이러한 동물계 생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교과서에서는 나비, 갈매기, 말, 달팽이 등의 육지동물과 돌고래, 불가사리, 해면, 해파리 등의 수중생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마 해면 같은 경우 조금 낯설 텐데 동물계에 속한다는 건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은 식물계입니다. 식물계는 핵이 있는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 중 몸이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동물계와 동일합니다. 다만 식물계는 광합성을 할 수 있어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생물이라는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식물계 생물의 세포에는 동물계 생물의 세포에는 없는 세포벽이라는 구조가 있는데요. 자, 이 사진은 동물의 세포이고, 자, 이 사진이 식물의 세포입니다. 비교해 보았을 때 식물의 세포는 세포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동물 세포보다 비교적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딱딱하게 생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식물계 생물은 대부분 뿌리, 줄기, 잎이 발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식물계 생물로 소나무, 해바라기, 쇠뜨기, 우산이끼, 진달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보는 게 아마 쇠뜨기나 우산이끼 같은 경우 처음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짚어주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은 균계 생물입니다. 균계 생물의 세포에도 핵이 존재하고요. 이제 운동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식물계와는 다르게 양분을 스스로 만들 수 없어요. 따라서 대부분 죽은 생물에 발생하여 분해하며 양분을 얻습니다. 균계 생물의 몸은 균사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균계의 대표적인 식물은 이제 버섯과 곰팡이며, 이제 검은 빵 곰팡이 사진 속에 아래쪽에 실 같은 부분이 있죠? 이게 바로 균사입니다. 다음은 원생생물계에 대해 알아봅시다. 원생생물계는 핵이 있는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 중에 동물계, 식물계, 균계에 속하지 않는 생물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 원생생물계 대부분은 몸이 한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만 아래 이제 다시마처럼 아닌 경우도 존재를 하죠. 원생생물계의 대표적인 생물인 집신벌레와 아메바입니다. 두 생물은 세포 하나로 이루어진 단세포 생물로서 물속에서 주로 생활하며 동물계 생물처럼 다른 생물을 섭취하며 에너지를 보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게 좀 징그럽나요? 귀엽기도 하고, 그쵸? 마지막 원핵생물계입니다. 원핵생물계의 가장 큰 특징은 세포에 핵이 없는 생물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포에는 세포벽이 존재하며 몸이 한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는 우리 몸에 서식하는 포도상 구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대장 속에서 이제 존재하고 있는 대장균 등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학습한 학생은 구글 클래스룸으로 돌아가 나머지 과정을 수행해 주기 바랍니다. 기장중학교 학생들 화이팅!